요즘 야외에서 태블릿 쓰는 사람들 많은데요. 가장 귀찮은 건 바로 데이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셀룰러가 되면 진짜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까요? 첫 번째, 내비게이션 대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볼 때는 핸드폰으로 많이 보지만 큼지막한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면 시야가 시원시원해지고 길 찾기도 더 편해지죠. 근데 운전할 때마다 막 핫스팟 켜서 연결하고 이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LTE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출퇴근하는 등의 야외에서 활용할 때인데요. 집에서야 어차피 와이파이 잡고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배터리 광탈이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막 핸드폰 꺼지면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이럴 때 태블릿으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은 진짜 편하죠. 게다가 핫스팟 연결 안 해도 되니까 핸드폰 배터리 걱정도 없고요. LTE 되는 제품이면. 이 외에도 뭐 카페에서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인강 같은 거 볼 때 매번 이렇게 핸드폰 핫스팟이나 아니면은 무료 와이파이 비번 찾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이럴 때에도 셀룰러 제품이 진짜 편합니다. 그럼 이런 셀룰러 되는 태블릿을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하는 유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유심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용 유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쉐어, 그러니까 태블릿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유심이 있는데, 어떤 태블릿은 요 두 개 다 지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은 뭐 스마트폰 유심만 지원하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뭐 예전에는 이제 통신 3사, 메이저 3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쉐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무료로 한 회선 혹은 뭐 요금제가 저렴하면 저렴하게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쉐어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유심을 지원하는 태블릿도 괜찮아요. 왜냐면 알뜰폰이 있거든요. 알뜰폰의 경우에는 뭐 이런 가입 시기 보통 월 초가 되는데, 그럴 때 잘 할인하는 거, 행사하는 거 잘 잡으면 한 1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는 뭐 몇천 원이면은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뜰폰 조금 가입할 줄 아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스마트폰 유심 되는 태블릿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꼭 GPS와 지자기 센서를 지원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일 때 내 위치를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LTE 지원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GPS랑 지자기 센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점. 그럼 현 시점에서 괜찮은 제품, 가성비 제품, 셀룰러 되는 태블릿을 총 5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그 다음에 선호하는 크기도 있고요. 또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대기업 제품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 단계에서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로 아이뮤즈 K8입니다. 얘는 크기는 8인치예요. 그래서 좀 휴대가 편하고, 그리고 포유디지털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 빠르게 받을 수 있죠. 뭐 오늘 도착도 가능하고요. 가격은 186,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라인은 대부분 이 가격대 20만원 안팎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콘텐츠 감상,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간단한 사무작업, 웹서핑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기본만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얘는 4G까지 지원을 하고 VoLTE, 그 다음에 이제 90Hz랑 헬리오 G99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기대하면은 뭐 안됩니다. GPS랑 나침반 센서, 지자기 센서 다 있어서 GPS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휴대폰 유심은 지원을 하고 대체,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휴대폰처럼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능한 방법은 이 기기 등록을 해서 얘를 태블릿으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대신 되게 복잡하긴 해요. SK는 이제 태블릿용 대쉐가 아니고 스마트폰용 대쉐 뭐 이런 거 잘 알아봐야 된다는 점. 자, 보시면 400니트 밝기 괜찮고요. 디자인도 뭐 요 정도면 뭐 20만원대에 뭐 GPS까지, 그 다음에 LTE 되는 것까지 뭐 괜찮죠. 그리고 L1 지원으로 화질도 괜찮고 강력한 지능형 아닙니다. 강력하지 않아요. LPDDR4X이고요. 외장 SD를 쓰면 되는데 뭐 이거 쓸 일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있네요. 외부에서 잠깐 볼 거니까. 뭐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8인치를 쓸 거면은 요 제품 아이뮤즈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자이로 센서나 이런 거 다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 활용도도 되고, 이게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K11 LTE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11인치예요. 가격은 227,000원 정도이고요. 3% 할인하면은 21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 비슷해요. 앞서 이야기한 제품과 대부분 비슷하고 크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약간 다르고요. 90Hz에 이제 밝기도 450니트로 살짝 올라가고, G99 똑같고요. 4G LTE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되죠.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휴대폰용 유심을 사용해야 되고, 태블릿을 사용할 거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똑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크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좀 큰 화면에서 보고 싶다, 11인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 K11 제품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가져온 게 요 올도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입니다. 얘가 이제 나온 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신제품이라고 봐야 되고, 가격도 아까 18만원 정도 거의 비슷한데, 얘는 이제 한국 정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배송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직구 제품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입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 똑같이 8인치고 다 똑같은데 얘가 MT8791을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60 미니 프로가 아까 이야기한 G99를 사용하다가 성능이 올라가서 한 10%? 15% 정도 향상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시면 90Hz, 그 다음에 8인치 450니트 살짝 올라가고요. 그 외엔 뭐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미디어텍 MT8791 이제 G99보다 약간 CPU, GPU 성능이 높다는 점, 요거가 장점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게임을 할 거다 그러면 요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나아요. 근데 모든 게임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GPS나 뭐 지도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성능이 약간 향상됐다는 게 장점, 대신 직구라는 게 단점이 되겠네요. 다음은 뭐 게임도 좀 하고 좀 괜찮은 거 찾는 분들, 아이패드 너무 좋죠. 이제 아이패드로 가게 되면은 셀룰러까지 가면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요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가성비로 소개한 애들은 뭐 게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성능도 좀 낮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있는 작업들도 다 가능하고 너무 좋죠. 가격은 뭐 1% 할인이니까 약 70만원 정도가 되고요. 뭐 아이패드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얘는 거의 11인치에 근접한 크기에 뭐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필기나 이런 것들도 애플 펜슬로 다 지원을 하고, 칩이 이제 이게 작년에 아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A16 칩으로 바뀌어가지고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비싸지만 이런 매직 폴리오 키보드라고 하나요? 이 키보드도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센터 스테이지 기술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 지원하는 웬만한 기능들 다 지원하죠. 저도 이거 쓰고 있죠. 여기 있네요. 매직 키보드 폴리오 이렇게 닫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저 요것도 쓰고 있어요. 이게 가격 빼고는 아이패드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데이터 쉐어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심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아이패드가 나왔으니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갤럭시 탭 S10 FE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셀룰러 지원하는 가장 낮은 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가격은 7만원, 8만원 정도입니다. 얘가 조금 더 비싼데, 이게 이제 셀룰러 지원하는 게 갤럭시 탭 중에서도 뭐 A 시리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A 시리즈가 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됐고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럴 거면 아까 이야기한 뭐 뮤패드라든지 올도큐브 이런 거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예 좀 제대로 된 거 S10 FE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다 잡고, 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외산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쓰기 싫어, 좀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10 FE도 좋습니다. 90Hz의 엑시노스 1580 성능도 좀 괜찮고요. 물론 뭐 완전 뭐 게이밍은 아니긴 하지만 그 외에 펜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요런 서클 투 서치 뭐 요런 것들 AI 기능들도 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천후로 좀 제대로 오래 쓰고 싶다면 저렴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좋죠.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 펜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패드는 펜도
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제품까지 총 5개 추천드리니 요 안에서 적절한 제품 골라보시죠. 사실은 게이밍 태블릿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되는 이런 프로급 태블릿도 이제 셀룰러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성비라고 해놓고 막 5, 60만 원이 된다든지 프로급이라고 해서 막 100, 200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닥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오늘은 뺐는데 뭐 언젠가 소개할 날이 올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쇼핑 탭 혹은 밑에 더보기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최저가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990원, 진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했어요. 혜택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경품, 막 경품이 20, 30만 원짜리도 많아요. 이런 선물들 추첨해서 드리고요. 또 래플이라고 해서 멤버십 분들만 모여서 약간의 후원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이것도 제가 리뷰한 제품들 다 드리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저렴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뭐 또 단톡방에서 소통하고 싶은 분들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멤버십 가입 방법은 가장 밑에 더보기에다가 넣어놨고요. 가면은 단톡방 뭐 링크 비번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수다 떠시죠.